안녕하세요. 애들과 함께입니다. 오늘 처음 해볼 이야기는 논문은 왜 쓰느냐에 대한 겁니다. 논문은 왜 쓰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은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처럼요. 말하자면 내가 놀라운 발견을 했으니 너도 와서 한번 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랑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아는 친구들은 뭐 SCI 나오고 뭐 CNS 쓰면 돼요 이런 소리 나올 텐데 뭐 맞는 말이고요.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너도 해봐. 되니까.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거야. 이거거든요. 날 따라 해라. Follow me.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어떻게 쓰긴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마치 피라미드를 쌓듯이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일어요. 누가 썼네, 안 썼네, 어떻게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냐, 막 이러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납니다. 고등학생이 논문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분석해서 논문 쓰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생각을 누가 했고 그리고 누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실험대 앞에 앉아서 그 생각들을 글로 옮기고 현실화시키냐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거 고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 하려는 게 이런 겁니다. 저도 학위를 했고 논문을 썼지만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만드나요? 실험 결과는 실험을 해야죠.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을 해서 실험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겠죠. 그러면 실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해도 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과학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논문을 쓰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낸 실험을 실행하고 그 결과가 남이 해도 똑같이 나오도록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논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로 과학의 그런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도 논문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논문 별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논문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논문을 쓰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논문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